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이 문재인 대표를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안이 나왔는데 1차, 2차 안과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오늘 눈에 띄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는 이 주제를 정해서 15일에 한 개씩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첫 번째는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에 공천을 배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그 중진 의원의 공천 배제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막말로 인해서 논란을 빚었을 경우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는 바로 그제 나왔습니다. 네, 최고위원제를 내년 4월 이후에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당장 사무총장직을 폐지하자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그 대선으로부터 거꾸로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후년 12월을 기점으로 계산해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그 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하는데 바로 내년 4월까지의 모든 당 대표의 권한과 임기는 보장해주고 거기에 더 많이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는 어차피 내년 4월 이후에 물러나야 되는데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어떤 직역별이라든지 권역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대체하자.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임명권을 대표가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놓은 것이 바로 당원 소환제입니다. 당원 소환제라는 것은 이 몸담고 있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이 정무직 그 당직자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그 막말 시비에서도 보셨겠지만 특정한 어떤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대 계파에 아니면은 가령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한 최고위원을 어떤 해당 행위라고 지목해서 탄핵을 하자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 이런 1, 2, 3차 쇄신안이 계속 나오더라도 당내 갈등이 봉합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지금 결국 야당의 혁신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 국민들이 보는 것과의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기를 좀 기대했던 건데 이런 네. 1차, 2차, 3차 혁신안이 네. 보시기에는 네. 그런 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혀요? 예. 예. 특히 지금까지 나온 2차 개혁안하고 여기서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 뭐냐면 최고위원제 폐지 있잖아요. 최고위원제라는 것은 일종의 제왕적 총재제에서 이것을 집단지도 체제로 해서 말하자면 당을 분권화해서 어떤 협의제로 운영한다. 이러한 기본 정신인데 최고위원들이 말하자면 계파의 대리인이 돼서 계파주의를 심화시킨다. 이런 명분을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표 1인의 전일적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그래도 친노 패권주의, 문재인 대표가 바로 친노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민심과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정반대로 오히려 마이웨이로 해서 당내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어떤 비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 그랬는데 사무총장제가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거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어떤 만악의 근원처럼 되니까 예. 없애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5개 본부장 체제로 새로 이제 대체제를 했는데 조직본부장, 총무본부장 이런 본부장들이 결국은 어떤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직본부장 역시 누가 임명하느냐? 바로 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대표가 기존에 총장을 폐지했을 뿐 여전히 오히려 강한 권한을 틀어주고 또 하나는 선출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 공천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천을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위원장 역시 대표가 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혁신안은 종전보다 훨씬 더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독점주의가 강화되는 이런 안이 돼서
도대체 왜 이런 혁신안을 혁신안이라고 감히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과연 그 당내의 그 비노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동의하기 어려운 혁신안이 나와서 그런 건지 최근에 유독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탈당 관련 움직임들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당하고 야권 재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어제도 뭐 일부 탈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저는 이런 것이 모든 하나의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조수진 차장, 네. 여기에 좀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지금 정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 중심에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있는데 일단 밖에서 깃발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깃발이 좀 조그맣게 나오긴 했지만 이분들 다 따라 나갈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탈당 분위기가 정리가 될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신당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9월 말, 그러니까 이 추석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전 한 6개월 전쯤에가 가장 적기고요. 그렇다면 한 10월경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신당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어떤 행동들을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중앙당이라든지 각 시도당의 당직을 지냈던 분들 전직으로 한 50여 명 정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산이 터질 때면 이 그 징후를 알려주는, 미리 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땅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아마 어제 50여 명의 탈당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근데요, 네. 그 새만 날아가고 땅만 흔들리다가 많은 경우도 그런 지진도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기 전에. 네. 근데 화산은 결국 안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기에는 터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터질 왜냐하면 것 같다? 안 네. 터진다면 굉장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개를 안 하려다가 한 것, 아니면은 뭐 고의로 공개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A4 용지 4쪽 분량에서 분명한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 비노계에 향해서 구태다. 그리고 이거는 공천 지분 등을 나눠 먹자는 거다. 이 사람들과는 절대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갈라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신당은 상수가 되고 있고 신당을 향한 어떤 그 원심력은 대단히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무소속으로 지난 4월에 광주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은 이미 신당 창당을 여러 차례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새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시적인 분은 이제 천정배 의원이고요.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4번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이 중에 3번이 무소속 출마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해서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을 상징하는 그리고 중도 비노계를 상징하는 핵심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진영이라든지 이 혁신위에서 그 공천 문제,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호남 중진입니다. 그리고 노선과 철학으로 따지면 옛 민주계, DJ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언제 어느 깊이로 들어올지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또 합류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 보이고요. 박지원 또 최근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재판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혁신안을 보니까 이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이 되면 공천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혁신위에서는 그 조항을 발표하면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명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지금 당내 비판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20일로 예정돼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 쇄신의 대상이 점점 자신으로 국한된다는 그 점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탈당 움직임, 지금 조순희 차장이 보기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쯤이면 화산이 뻥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 9월에 혁신위의 결과가 나오고 10월 달에 그 광주에서 기초당치단체, 그 호남에서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좌우될 수는 있겠지만 천정배 의원이 외부에서 신당을 만들 수는 있으나 과연 호남의 어떤 중진 의원들, 전 의원들이나 현 의원들이 탈당해서 천정배 의원과 합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천정배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천정배 의원 측근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전직 의원이나 현 의원보다는 전혀 새로운 인물과 당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지금 현 의원들의 탈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논설인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분들이 신당 창당해서 네. 내년 총선에 나왔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의 비박 계열과 연대를 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승산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제가 되는 저는 비박 계열과의 연대는 우선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 비박들이 그 새누리당을 버리고 뛰쳐나오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나 현재 그 친노에 반대하는 이분들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년에 말하자면 공천 칼날 받고 나서 뒤늦게 하면 옛날에 민국당이 결국 해서 2명밖에 당선 안 되고 그 찌그러졌듯이 그렇게 갈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만일에 10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에서 호남에서 한 두세 군데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보면 확실하게 새정치연합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 판단되면 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아마 그 분당이 이루어지고 예. 그 부분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